자, 출석은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726번 이용하면 되고요. 자, 4장의 이제 디터미넌트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강의를 수강을 안 한 학생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디터미넌트가 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시다. 일단 시험 범위는 4장 2절까지예요. 4장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거는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그 값을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불러요. 원 바이 원 행렬은 너무 뭐 간단할 텐데요. n1인 경우에는 그 a를 구성하는 성분이 하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그 성분 하나 값을 디터미넌트라고 불러요. n1일 때는. 자, n이 2일 때는 (2x2) 행렬이니까 성분이 모두 4개가 있을 텐데요. A11, A12, A21, A22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하죠. AIJ로 표시를 하죠.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성분을 AIJ로 표시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됐을 때 디터미넌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해요. 뭐 1, 2, 2, 1 뭐 이렇게 숫자가 섞여 있어서 그 요식만 보면은 뭘 의미하는지 좀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2x2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각선이 있죠. 그리고 반대 방향 대각선이 있는데 그 대각선에 있는 성분 두 개를 각각 곱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그 값을 곱한 값에서 반대편 대각선에 있는 값 두 개를 곱한 결과를 뺀 값을 우리가 약속을 해요. 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스칼라 값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을 전달을 하는데 이 값이 0인지 0이 아닌지만 알면 주어진 행렬이 인버터블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필요충분 조건이 A가 인버터블, 즉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이 있다라는 게 필요충분 조건인데 N이 1일 때는 너무 당연하고요. N이 1일 때는 스칼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역행렬을 갖는다라는 뜻은 이 숫자에다가 스칼라에다가 곱셈을 해서 1이 되게 하는 그런 숫자가 스칼라가 역원이 될 거고 역행렬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n이 2일 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CRM 4.2에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4장 2절, 4장 3절, 즉 4장을 통해서 이 명제가 n이 1일 때, 2일 때뿐만 아니라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즉 3x3 행렬에 대해서도 4x4 행렬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n 1일 때, 2일 때 디터미넌트를 약속을 했는데 일반적인 그 n by n 행렬에 대해서도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약속을 할 거고요. 그 약속을 할 때 이러한 성질을 가지도록 자연스럽게 좀 확장을 하기를 바래요. 이러한 디터미넌트의 이제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성질들을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어렘 4.1에 있는 리니어리티예요.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까지 봤던 선형성하고는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반적으로 2x2 행렬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긴 한 텐데 행렬 두 개를 더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다음과 같이 각각의 디터미넌트 합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디터미넌트가 리니어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멀티리니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는데 그 얘기가 CRM 4.1에 나와 있어요. 즉 A나 B 그 행렬 전체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행을 변수로 우리가 취급을 할 때 각각의 행 하나하나들마다는 리니어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x2 행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기서 지금 W라고 쓴 벡터는 그 F2에 있는 벡터예요. F2에 있는 벡터니까 성분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컬럼으로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으로 쓰기도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로우 벡터로 우리가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W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성분이 두 번째 행을 지금 구성을 하는 행렬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거예요. 자, W라고 하는 벡터를 고정을 시키고 여기 있는 벡터를 변수로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자, W는 고정되어 있고 U가 변수예요. U도 물론 F2의 로우 벡터를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스몰 f라고 하는 이 함수는 W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수 취급을 하고 U라고 하는 F2 상에 있는 어떤 벡터가 하나 들어오면 그거로부터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지금 2x2만 일단 생각합시다.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스칼라 값이 하나 얻어지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스몰 f라는 이 함수가 F2 벡터 공간에서 F 이것도 하나의 벡터 공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두 벡터 공간 사이에 있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첫 번째 행만 변수로 취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행에다가 u 플러스 kv라는 여기서 물론 v도 F2 상의 벡터, 로우 벡터를 의미하고 있고요. K는 스칼라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에 u 플러스 kv라는 벡터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그것은 u를 대입을 한 값과 v를 대입을 한 값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k 상수만큼 곱해서 더하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예요. CRM 4.1에서 첫 번째 식이. 즉, 첫 번째 행만 변수로 취급할 때 디터미넌트는 리니어 펑션이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행을 변수로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행을 변수로 취급하고 첫 번째 행을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두 번째 이 식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각각에 대해서 리니어다라는 의미에서 멀티리니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디터미넌트라는 개념을 3차, 4차 좀 더 커다란 행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런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는 행이 모두 n개가 있을 텐데 각각의 행에 대해서 그 행을 제외한 나머지 n-1개의 행은 그냥 상수로 고정을 했을 때 하나의 행만 변수 취급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리니어리티가 있다는 것이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행렬과 관련해서 디터미넌트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CRM 4.2가 되는데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이 개념은 행렬이 가역 행렬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별하는 중요한 단서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 이 디터미넌트가 가지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 F2 벡터 공간 뭐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R2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평면 공간을 생각을 하는 거죠. 평면 벡터 공간을. 자, 평면 벡터 두 개를 생각을 하겠어요. 평면 벡터 U하고 V. 자, 이 U라는 벡터, V라는 벡터 두 개를 생각을 해서 두 벡터를 하나의 이제 그 화살표 혹은 선분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두 벡터의 시점을 동일하게 원점, 공통된 원점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평행사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색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두 변을 이웃하는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면 대충 정도 되겠죠? 자, 이러한 평행사변형을 두 벡터 U하고 V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건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를 사용해서 만든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U도 V도 R2의 혹은 F2의 벡터니까 첫 번째 행을 U 벡터를 사용해서 만들고 두 번째 행을 V라는 벡터를 사용을 해서 만들 2x2 행렬을 생각을 한 다음에 그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넓이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더라. 자, 그런데 앞에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값은 두 스칼라를 뺀 거니까 항상 양수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왼쪽에 있는 넓이는 항상 양수여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두 개가 그냥 같으면 안 되고 절대값을 택하면 같아져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평면 벡터 상에서의 두 벡터 사이에 각 앵글을 먼저 약속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R2 혹은 F2 상에 그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두 벡터의 시점을 이제 공통되게 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 그냥 벡터가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는 사실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어떤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시점을 원점으로 옮겨서 주어진 벡터랑 동일한 벡터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렇게 이제 옮겨가지고 그 시점을 공통된 원점으로 옮긴 다음에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일반적으로 두 개의 벡터라고 한다면은 뭐 시점이 그 벡터에서는 특별히 뭐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니까 이 벡터, 이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벡터 시점이 뭐 동일하다 이런 얘기는 일반적으로 뭐 할 수는 없을 텐데 그거를 다음과 같이 원점을 시점으로 하는 같은 벡터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한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앵글, 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벡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두 벡터 사이의 각은 뭘 의미할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걸 생각한다면 자, 각은 이 각도 있고 이 각도 있죠. 그죠? 어느 각을 각이라고 부르겠어요? 작은 쪽을 부르겠죠? 그래서 두 벡터 사이의 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는 180도보다 같거나 작을 거고 하나는 180도보다 같거나 클 텐데 그 중에서 180도보다 같거나 작은 쪽을 우리가 앵글이라고 부르겠어요. 세타. 앵글 세타는 0하고 파이 사이. 자, 언제 그 두 벡터 사이의 앵글이 0이 될 수 있어요? 네, 같은 방향일 때. U하고 V가 같은 방향이면 두 벡터 사이의 앵글 세타는 0이 될 거고요. 언제 파이가 될 수 있어요? 반대 방향일 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은 R2, F2의 생각을 해보면은 방향이 같은 거니까 U하고 V라는 두 벡터가 하나는 다른 하나의 상수배가 되겠죠. 그죠? 즉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U, V라는 벡터 두 개의 집합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벡터의 집합이 1차 종속인 경우에 해당하겠어요. 1차 종속일 때는 세타가 0이거나 파이. 자, 1차 독립일 때는 두 벡터 사이의 각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두 벡터 사이의 앵글을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UV 두 개의 벡터의 모임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두 벡터 사이의 각이 0하고 파이 사이, 등호는 포함을 안 하고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것이다.
자, 일단은 앵글을 먼저 약속을 한 다음에 같은 앵글을 갖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 그림을 같이 그리죠. 그 U하고 V 사이의 앵글도 세타인데 이 정도 할까요? 자, 같은 각을 이제 갖는 그러한 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저 그림에서 U, V라는 두 개의 이제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두 벡터 사이의 각이 세타고요. 이쪽 W가 이쪽이라고 한다면 U, W 두 벡터 사이의 각도 동일한 그런 W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두 벡터 사이의 각은 또 동일하지만 뭔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자, U를 기준으로 해서 U를 갖다 둘 다 처음에 썼어요. U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벡터를 얻을 때 U를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반시계 방향이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 사이의 그 앵글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U를 V랑 같은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W가 이쪽에 있다면 세타만큼 회전을 하긴 하되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지 두 번째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은 그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하는 그 방향성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좀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첫 번째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그 두 벡터 사이의 앵글만큼 회전을 시켜서 두 번째 벡터랑 같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right-handed system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오른손 방향 좌표계라고 부를 거예요. 자, 조금 전에 그 좌표계란 말을 얘기 없이 그냥 썼는데 두 개의 벡터가 1차 종속인 경우에는 뭐 회전을 시켜가지고 그 같은 방향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조금 명확지가 않죠.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V라는 벡터를 시계 방향으로 180 회전시키는 거나 180도 회전시키는 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거나 뭐 동일하게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겹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겹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1차 종속이 아니라 1차 독립인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F2, R2라는 벡터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 되면 차원이 2차원이 되는 거니까 1차 독립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 녀석이 기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저가 주어져 있으면 임의의 벡터를 두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저가 주어져 있다라는 걸로부터 좌표계가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독립인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지금 R2 벡터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좌표계, 영어 표현으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또 부를 거예요. 그래서 UV가 좌표계다,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개의 벡터가 기저를 이룬다, 혹은 두 개의 벡터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러한 그 1차 독립인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수학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기준이 되는 방향이에요.
단이 들어가서 왠지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겹치게 할 수 있으면 오른쪽 방향 아니면 오른손 방향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 좌표계인데 그게 오른손 방향이다. 뭐 왼손잡이들이 물론 있겠지만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뭐 무슨 차별하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네. 그래서 right handed system 그리고 이제 반대 두 번째 경우를 left handed system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벡터가 뭐냐가 이제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그 여기서 이제 U가 첫 번째 벡터고 두 번째 벡터를 이제 V로 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사실 기저라고 불렀는데 기저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순서가 있는 기저예요. 어떤 게 첫 번째 벡터고 어떤 게 두 번째 벡터인지가 정해져 있는. 그래서 첫 번째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두 번째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저가 있으면 right handed system이라고 부르고 이 그림 같은 경우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지만 그게 가능한 경우. 지금 여기가 U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앵글만큼 회전시켜서 V가 되게 할 수 있으니까 UV가 left handed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물론 그 UV가 right handed 시스템이라면 이걸로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V하고 U를 순서를 바꾸면 left handed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을 때 방향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앞에 우리가 그 디터미넌트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디터미넌트의 부호를 보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UV라는 벡터가 레프트 핸디드인지 라이트 핸디드인지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벡터 그 기저를 이루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그러한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방향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로 보통 영어 표현에서 쓰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그 2학년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못 받아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많이들 하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대학 들어오면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향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약속을 할 텐데요. 자, 베타라고 하는 순서 기저가 있을 때 이 순서 기저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좀 전에는 레프트 핸디드, 라이트 핸디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값으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U하고 V라는 두 개의 벡터로 구성된 순서 기저의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O를 붙여서 이것은 U를 첫 번째 행으로 하고 V를 두 번째 행으로 하는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부호로 약속을 할게요. 즉 이렇게 약속을 하죠. 즉 디터미넌트가 양수면 이 값이 뭐가 나와요? 1이 나오겠죠.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으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약속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레프트 핸디드, 라이트 핸디드를 염두에 두고선 약속을 한 건데 지금 이 정의 자체만 보면 뭐 레프트 핸디드하고 라이트 핸디드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를 텐데 이렇게 일단 약속을 하고 나서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있을 때 오리엔테이션의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한 베이시스, 즉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E1, E2. 자, 이 녀석의 오리엔테이션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거 가지고 행렬을 만들면 1, 0, 0, 1이 되죠. 그거의 디터미넌트는 1이 되고 그거의 부호가 양수니까 오리엔테이션이 1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의 순서를 뒤바꾼 E2, E1 이 순서 기저를 생각을 해보면 베타 프라임의 오리엔테이션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자, 근데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베타 E1하고 E2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레프트 핸디드예요, 라이트 핸디드예요? 오른손 방향이죠, 그죠? 자, 순서를 뒤바꿔서 E2, E1의 순서로 생각한다면 E2를 기준으로 해서 둘 사이의 각은 90도인데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회전시켜야지 두 번째 벡터 E1이랑 같은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left handed. 자, 일반적으로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요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는 라이트 핸디드였는데 오리엔테이션이 1이 나왔고 뒤집은 거는 레프트 핸디드였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또 그래요. 자, 두 개의 벡터로부터 만들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이 1이 나오게 되면 UV라는 그 순서를 생각을 했을 때 오른손 방향이 돼요. 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건지 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에만 우리가 약속을 지금까지는 했는데 편의상 U하고 V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할 때는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1이라고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겠어요. 이건 그냥 컨벤션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두 개의 벡터가 만들어내는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디터미넌트의 관계 그리고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오리엔테이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벡터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을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그림을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금 여기가 U, 여기가 V 벡터인데 두 벡터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이 여기 조금 어둡게 색칠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지금 왼쪽은 U하고 V의 그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오른손 방향이고 오른쪽 그림은 왼손 방향이에요. 그래서 조금 방향이 다른 두 가지 경우를 그린 건데 어쨌거나 이 색칠된 부분의
평행사변형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parallelogram determined by U and V. 우리말로 하면 U하고 V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건데요. 자, 지금 U하고 V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때는 실제로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나타날 텐데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경우에는 U하고 V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U하고 V가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면 U하고 V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이 뭐예요? 그냥 선분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자체는 평행사변형은 아니지만 이 녀석도 우리가 그냥 편의상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에 있다가 V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서 U랑 같은 방향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평행사변형이 점점 작아지다가 그 라인 세그먼트 선분으로 그냥 그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U하고 V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거고 그 라인 세그먼트이긴 하지만 그 라인 세그먼트를 우리가 우리말 표현으로 퇴화된 평행사변형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영어 표현에서는 degenerate parallelogram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U하고 V가 linearly dependent 한 경우에는 U하고 V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색깔이 칠한 그 위에 있는 example들처럼 실제로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이제 라인 세그먼트가 되는데 선분이 되는데 그 라인 세그먼트이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냥 부를 건데 이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넓이는 0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평행사변형을 퇴화된 영어 표현으로 degenerate parallelogram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한 U하고 V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자, 그 넓이를 표현하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할게요. U하고 V라는 벡터 두 개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rea, 넓이의 A를 따서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자, 이 넓이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디터미넌트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게 성립한다는 뜻은 어떤 거예요? 디터미넌트가 양수가 되는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럴 때 이제 디터미넌트 자체가 넓이랑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터미넌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넓이가 디터미넌트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된다. 넓이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디터미넌트 절대값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앞에 거는 이제 디터미넌트 부호가 오리엔테이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나눠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식을 다시 봅시다. 앞에 걸 먼저 보자. 자, 이 식은 U하고 V가 linearly independent 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linearly dependent 한 경우에도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linearly dependent 한 경우에 이 식이 성립함을 우리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개가 linearly dependent 한 경우라면 두 벡터가 결정하는 평행사변형은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0이죠.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degenerate 평행사변형 패러렐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넓이가 0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디터미넌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U하고 V가 linearly dependent예요. 그럴 때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될까? 0이 될 것 같죠? 왠지.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U를 첫 번째 행으로 하고 V를 두 번째 행으로 하는 2x2 행렬을 생각을 하고 이 녀석의 랭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랭크가 어떻게 될까요? linearly dependent 하는 거니까 1이 되거나 혹은 0이 되거나 어쨌거나 2보다는 작아요. 2x2 행렬이 랭크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인버터블 해요? 인버터블 하지 않아요? 인버터블 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2x2 행렬은 인버터블 하지 않을 표층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펜던트 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오고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해요.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은 이 값을 물론 디펜던트 할 때는 1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뭐 1로 약속을 하든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하든 오른쪽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이 식이 성립을 하고요. 자,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이제 linearly independent한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linearly independent한 경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오른손 방향이 있는 경우랑 왼손 방향이 있는 경우랑.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UV가 그 오른손 방향으로 이제 놓여 있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좀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자,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둡시다. 자, 오른손 방향인 거니까 U를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V랑 같은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T 세타라고 하는 선형사상 1차 변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뭐냐면 로테이션을 하는 건데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앵글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로테이션 하는데 세타만큼 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선형사상. 자, 이것이 선형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선형사상을 처음 얘기할 때 선형사상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 선형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right-handed system이라는 그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U를
T세타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면 그게 어떻게 돼요? V하고 같은 방향이 되죠. 같은 방향이 되는데 길이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요 벡터의 길이를 U 벡터의 길이로 나누고 V 벡터의 길이만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게 V가 되겠죠. 그 여러분들 요 표현은 다 알죠? 어떤 벡터의 절대값,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지금 2바이 그 F2 상의 벡터니까 이제 성분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성분으로 쓰면 첫 번째 성분의 제곱, 두 번째 성분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택한 값을 우리가 절대값, 뭐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표현이에요. 자, 이게 V가 될 텐데 자, U를 지금 방금 쓴 것처럼 첫 번째 성분을 A1, 두 번째 성분을 A2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U는 A1, E1, A2, E2랑 같아져요. 뭐 같아진다기보다는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U라는 벡터를 성분을 A1, A2라고 쓰고 그 A1, E1 더하기 A2, E2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 자, 조금 지저분한데 자, T세타가 그 뭐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니까 여기 있는 상수는 앞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 덧셈한 것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긴 하지만 자, E1하고 E2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자, E1이 여기 있을 텐데 1,0. 자, 이걸 세타만큼 회전시킨 벡터가 T 세타 E1이죠. 이 녀석의 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뭐. 자, E2도 해볼까요? 기계가 좀 안 맞는 거. 이건 어떻게 될까요? E2를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이 벡터의 성분은 자, 이거 전체 앵글을 생각하면 되죠? 이 앵글이 얼마예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즉 코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하면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요. 자, 이걸 이제 지울게요.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근데요?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외우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요. 자,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로 이루어진
그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 그 U 자리에다가 V 자리에다가 지금 계산한 이 녀석을 대입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은 고정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행 입장에서 리니어리티가 있으니까 그게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행에 집어넣으면 상수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1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처음에 T 세타 E1이 들어갈 텐데, 그게 조금 전에 계산해 본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더하기 두 번째 이 녀석도 두 번째 행에 들어가는데 A2는 스칼라만큼 앞으로 뽑아내고, 자, 두 번째 행은 T 세타 E2인데 이게 얼마였죠? 어떻게 됐었죠?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었어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났는데, 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U의 성분을 지금 A1, A2라고 지금 썼으니까 A1, A2 이렇게 크로스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A1 사인 마이너스 A2 코사인 그리고 더하기 A2에, 자, 두 번째 행렬의 디터미넌트 A1, A2니까 이렇게 하면 A1 코사인 더하기 A2 사인이 되겠어요. 자, A1, A2 코사인 마이너스가 있고요. 여기는 A2, A1 플러스 코사인이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지울 수 있고요. 나머지는 A1 제곱의 사인, A2 제곱의 사인, A1 제곱하고 A2 제곱을 더하면 절대값 U의 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자, U 벡터의 절대값 크기, 길이, V 벡터의 길이하고 두 벡터 사이의 각의 사인 값. 자, 이게 뭐죠? 외적이랑 비슷하긴 하죠. 네. 외적의 뭐가 되죠? 크기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외적의 크기가 뭐랑 같다는 거 혹시 일반 수학에서 아닌가? 일반 수학에서 외적을 할 때 외적의 크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헐. 자,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U 벡터의 길이, V 벡터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런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자,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요? 빗변, 그러니까 변 두 개의 길이 곱하기 그 사이각의 사인에다가 2분의 1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가 우리가 원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길었는데, 지금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뭐랑 같다? 넓이랑 같다. 자, 그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넓이랑 같으니까 디터미넌트는 양수값일 거고 따라서 오리엔테이션 값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이트 핸디드 시스템에서는 오리엔테이션 1이 나오고 디터미넌트가 넓이랑 같고. 자, 레프트 핸디드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디가 바뀔까요? 바뀌는 부분만 한번 좀 골라볼까요? 어디가 바뀌어요? 세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전시키는 게 아니라 세타만큼 시계 방향으로 전시키는 건데 우리가 약속한 T세타를 생각을 해보면 V라는 벡터를 얻기 위해서 U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계산하던 식에서 세타를 마이너스 세타로만 바꾸면 동일하게 계산이 쭉 될 거니까 맨 마지막에도 사인 세타 앞에 마이너스만 붙으면 되겠죠. 즉 레프트 핸디드 시스템일 때는 디터미넌트가 넓이에 마이너스 값을 붙인 값이 나오고 따라서 디터미넌트는 음수고 따라서 오리엔테이션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